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면 평양도 사라질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보복하겠다. 너희는 핵이 없잖아. 우리는 서울과 도쿄 그리고 유엔 군사령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넘어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했어. 한국은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적, 재정적 역량이 충분한 국가라고.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6개월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어. 응용공학을 전공한 공학도 500명만 있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며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는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이 있지. 대박. 2022년 윤석열 정부 개시 이후 북한은 체제 위협 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조항을 헌법에 추가했고 전술핵 탄두 개발 완료를 발표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핵무기 운반체의 시험 발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꾸준히 60에서 70%로 반대 여론의 2배가량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도 저렇게 핵 개발하는데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사시 군사 충돌 상황에서 인구 밀집지대인 수도권에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의 피해도 피해지만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쥐고 통미봉남에 나서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미국의 호의만을 바라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핵무장론의 가장 큰 근거였다.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 간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경우 핵전쟁 가능성을 포함해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필리핀, 괌 등의 미군 기지를 우선 공격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 국가 안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하겠다는 중국은 운용 가능한 핵탄두의 수가 1년 사이 증가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 규모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며 10년 후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 수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자신들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하여 주변국들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이나 내정 간섭, 분탕질을 일삼고 있다. 한국에게 버거운 상대임이 분명한 차세대 패권국가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둘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상 일정 수준의 경제나 외교를 희생해서라도 한국이 핵을 개발하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이 두려워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중국과의 전면 핵 전쟁마저 감수하며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 라는 해부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도 내재되어 있다. 2021년 10월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위해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주장한다면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획득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획득하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또한 한국이 중국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확산조약 10조는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NPT는 회원국이 국가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이례적 상황에 직면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남한에 상대하는 위협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비례하는 대응이 됩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은 핵 확산 방지이고 한국의 핵무기는 분명히 그것의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점을 감안하면 최선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고 소중한 동맹국의 정치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미 육군 예비역 대장 빈센트 브룩스는 한국의 핵무장은 전략적 우위를 주지 못하며 긴장고조에 불필요한 수준의 위험을 추가한다라고 평가했다. 2021년 9월 22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화상 세미나에서 브룩스 대장은 북한이 한국을 모방하고 있다라고 하며 한국은 북한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추가적으로 브룩스 대장은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군대가 기술력과 싸울 의지가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고도의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핵무장을 할 수 없는 국가이다.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감수할 만한 국력이 되지 못한다. 특히 원자력 발전용 해결료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과 식량을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치명적이다. 당장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용 해결료는 사실상 전량, 그리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도 대부분 수입이고 식량 자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군사력 또한 전술, 정보자산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변수는 미국의 의사에 달려있다.
미국이 찬성하면 가능한 것이고 반대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미국 정계의 주류 입장은 한국의 핵 무장에 동의하지 않는 쪽이며 자체 핵 무장보다 몇 단계 아래 수준으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꿈꾸는 드림 플랜의 실현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한국은 장차 국가 존립을 위해 어떤 출혈을 감내하고서라도 핵 무장을 해야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귀중한 자산을 잘 활용해서 북핵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으며 핵 자체는 만들지 않더라도 핵 관련 기술 및 미사일 기술 개량을 통해 여차하면 최단 기간에 핵 무장이 가능하도록 핵명량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즉 핵명량을 충분히 비축해서 유사시 핵 보유가 가능한 준핵 보유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냉전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간 전면전을 막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확증 파괴와 공포의 균형이었음은 팩트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멸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핵 보유를 통해 전면전과 특히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하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2위의 러시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자 역시 핵보유국이며 재래식 전력으로도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되는 중국,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 전쟁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없는,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세계 최악의 막장 국가이지만 아득바득 수치로나마 100만 이상의 현역과 수백만 명의 예비 전력을 갖추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한 주적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 무장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사안으로 취급한다. 또한 한국의 핵 무장은 핵확산금지 조약에 대한 위반이다. 우발적 핵 전쟁으로 인한 위험성도 있다.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가 가진 치명적인 파괴력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핵 전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핵보유국은 상대보다 빨리 핵을 투발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쉽게 말해 비핵 보유국에서 미사일 한 기가 날아오면 미사일 한 기로 반격하겠지만 핵 보유국에서 미사일 한 기가 날아오면 상대국에서는 그것이 핵무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국이 가진 모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쏟아부어 반격할 것이며 실제로 냉전 내내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오늘 준비한 똑똑한 계란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